재밌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주방에 있는데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주방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리를 하나 할 때마다 요리사가 직접 차를 타고 100km를 달려가서 양파 하나를 가져오고 다시 100km를 가서 고기 한 덩이를 가져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셰프의 칼질이 빛의 속도라 해도 결국 요리 하나 완성하는데 하루 온종일이 걸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써온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의 초거대 AI가 처한 정확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인텔, 엔비디아,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이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 불가능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컴퓨팅을 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들썩이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지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한계는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만든 구조에서 시작됐어요. CPU라는 뇌가 있고 메모리라는 저장 창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죠. 데이터는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CPU는 매년 수십 배씩 똑똑해지는데 데이터를 나르는 도로는 여전히 좁고 메모리의 속도는 거북이걸음이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메모리 벽이라고 불러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 벽은 거대한 절벽이 되어버렸죠. 챗GPT 같은 AI가 한번 생각을 하려면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꺼내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거든요. 실제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료와 발열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급의 전기를 잡아먹고 그 열을 식히느라 수조 원을 씁니다. 미국 정부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혁명은 여기서 멈출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대안은 메모리 근처에 연산 장치를 조금 붙여보자는 수준이었는데 이조차 설계가 너무 복잡하고 수율이 안 나와서 사실상 포기 상태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만드는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과 기름을 섞으라는 말과 다를 바 이자니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진들은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섞을 수 없다면 메모리 내부에 아예 뇌를 심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지능형 메모리, 즉 PIM 기술의 핵심입니다. 저장만 하던 메모리가 스스로 연산을 시작한 거예요. 셰프가 재료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재료 창고 안에 주방을 통째로 차려버린 셈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길바닥에 뿌려지던 에너지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공개한 결과치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2배 이상 좋아졌는데 에너지 소모량은 무려 70%나 절감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진화라고 불러야 마땅한 수준이죠. 그동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CPU와 GPU를 만드는 미국이 지배해 왔잖아요. 메모리를 만드는 한국은 그저 똑똑한 뇌를 보조하는 성실한 창고지기 정도로만 취급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공으로 그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메모리가 없으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메모리 자체가 연산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에 이 PIM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능의 30%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이미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조차 한국의 HBM 없이는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능형 메모리 기술까지 더해지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메모리 공장일 뿐이다라며 폄하하던 월가의 분석가들이 이제는 반도체의 중심축이 동양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다급히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미국도 포기한 이 공정의 난제를 해결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눈물겨운 사투와 기술적 대도약이 숨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화 경쟁이 핵심이라 회로를 좁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구조를 복잡하게 짜는 데 특화되어 있죠. 이 둘을 한 칩에 넣어두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불량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이 간섭을 피하기 위해 수천 층의 회로 설계를 다시 하고 신소재를 도입해 열을 제어하는 성공했습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중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옥 같은 과정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치열한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에 전 세계 과학계가 경악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2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기술을 한국이 지금 당장 내놓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 잘 만든 것으로 끝날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응 속도를 0.1초에서 0.001초로 줄여 사고를 막는 기술이 될 것이고, 충전 한 번에 하루 가던 스마트폰을 일주일 내내 쓰게 만드는 마법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본뜬 뉴로모픽 컴퓨팅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기술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한국이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H100, B200 같은 AI 가속기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 대단한 엔비디아의 칩조차 한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보내주는 HBM이라는 넓은 도로를 한국이 깔아줬다면, 이제는 그 도로 위에서 연상까지 대신해주는 PIM이라는 자율주행 트럭을 한국이 독점하게 된 셈이죠. 상상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 같은 기업들이 초거대 AI 모델을 하나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P인 반도체를 쓰기만 해도 그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쓰느냐 마느냐가 곧 기업의 순이익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거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발표를 보고 우리가 10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이 양산형 칩으로 구현해냈다며 허탈해했다는 뒷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인류의 오랜 꿈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터입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고작 전구 하나 켤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하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뉴런과 시냅스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하는 곳과 생각하는 곳이 따로 놀지 않아요. 한국이 성공시킨 PIM 기술은 바로 이 인공지능의 뇌 구조화에 가장 근접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리저리 옮기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담긴 그릇 자체가 지능을 갖게 된 거죠. 이건 반도체 공학 역사에서 불의 발견이나 바퀴시의 발명만큼이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왜 포기했을까요? 설계 능력은 최고지만 정작 그걸 실제로 찍어낼 미세 공정의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켜왔죠. 메모리 칩 안에 연산 회로를 우겨 넣으면서도 수율을 뽑아내는 건 오직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제조 경쟁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생사고락을 결정지을 전략적 파트너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국이나 대만이 금방 따라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 PIM 기술은 진입 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메모리 설계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하나로 합치는 하이브리드 공정은 수천 개의 특허로 촘촘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을 쏟아부어도 대만이 파운드리에 집중해도 메모리 제조 자체의 DNA를 가진 한국의 숙련된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접촉할까요? 자율주행은 찰나의 순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차 안이 좁은 공간에서 수천 개의 GPU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PIM 반도체를 차에 심으면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슈퍼컴퓨터급의 연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정한 의미의 달리는 로봇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AI가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핵심 역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PIM 기술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제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만들고 한국이 메모리를 채워주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설계와 메모리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머지가 그 규격에 맞추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하청기지에서 벗어나 표준 제정자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의미해요. 전 세계 과학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칩을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공포가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는 미래에 그 AI의 뇌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그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에서 나오는 법이죠. 자, 그럼 이 경이로운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단순히 기기가 빨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상상만 했던 영화 속 미래가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변화들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컴퓨팅 역사는 이제 한국이 PIM을 상용화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리게 될 테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챗GPT 같은 거대 AI를 인터넷 연결도 없이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비행기 모드에서도 완벽한 동시 통역이 가능하고 내가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전문 디자이너 수준으로 보정해 주는데 배터리는 일주일 넘게 갑니다. 이게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성공시킨 이 핀 반도체가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알던 디지털 상식은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지금까지 AI가 저 멀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면 앞으로는 기기 하나하나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완벽한 자치권을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 변화가 가장 혁신적으로 일어날 분야는 단연 의료계입니다. 지금은 정밀 진단을 받으려면 거대한 MRI 장비가 있는 대학병원에 가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죠. 하지만 PIM 반도체가 탑재된 진단기기는 환자의 혈액 한 방울이나 영상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각 처리해버립니다. 수조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면서 이 환자의 암세포 전이 확률은 98%입니다라는 답을 단 몇 초 만에 내놓는 거죠.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도 없습니다. 속도와 보안,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 번에 잡아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나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가상현실 기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왜 아직 대중화가 안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안경처럼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너무 뜨겁고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발열기를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PIM 기술은 이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연산 효율이 압도적이라 기기는 가벼워지고 배터리는 오래가며 눈앞의 가상세계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집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매달렸던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문을 결국 한국이 만든 열쇠로 열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옮길까를 고민하며 코드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연산이 일어나니까요. 이건 마치 모든 도로가 고속도로로 바뀌어서 내비게이션 자체가 필요 없어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PIM 규격에 맞춰 자신들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전 세계 IT 산업의 표준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흔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긴박합니다. 그동안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만 한국에 맡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던 그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협조 없이는 자신들의 AI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수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초청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넘어 이 무시무시한 PIM 기술의 주도권을 어떻게든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간절한 구애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기술 패권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뜨거운 서버실에 전기를 쏟아부었대라며 지금의 방식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갖고 우리 주변의 모든 벽과 가전제품, 자동차가 한국의 PIM 칩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를 돕는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실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만들어지고 있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원 하나 일산 없는 나라에서 기술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우리 발 아래 두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조롱 섞인 시선을 이겨내고 미국조차 포기한 영역에서 끝내 정답을 찾아낸 우리 기술진들의 집념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당당히 고개를 들어도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전 세계가 가장 갈구하는 치트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경이로운 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한국이 써내려갈 이 반도체 대서사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정말로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거함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젖힐 수 있을까요?